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제로 저희 방송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뉴스공장 굉장히 큰 채널이고 저희가 중형이라고 본다면 비슷한 층위에 있는 그 방송들을 보더라 유튜브 방송을 보더라도 구독자 증감을 따져보면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방송을 서로가 같은 진영 안에 있다고 윤석열 정부 내는 믿어왔는데 이제 이런 갈등선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듣기가 싫은 거죠. 뭔가 이제 의식 공유가 안 되고 뭔가 대척점이 서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구독자가 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적 원인이랑 구독을 한다는 건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취소하는 거는 더욱더 적극적인 맞아요. 행위인 거고 요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보다 취소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구독해놓고 안 보거나 구독해놓고 까먹는 경우 많은데 굳이 와서 취소까지 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이 진짜 거지. 싫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우려가 커요. 왜냐하면 매불쇼도 구독자 빠졌고 경공도 빠졌고 모든 채널이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금 내란 전국에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같이 왔는데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건 A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가면 저도 혼란이 많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 시간을 보내야 되나. 왜냐면 구기영 앵커께서도 혼란스러운데 얼마 안 된 저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김원중 공장장이 AS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늘 주진우 기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해명은 필요 없다. 너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 애초에 AS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AS를 안 하면 이 갈등이 봉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왔을 때 저는 AS가 됐으면 되는 문제인데 AS가 결론적으로 크게 안 되다가 이제 정준희 앵커님께서 나오고 나서야 조금 AS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김어준 공장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는 AS라기보다는 그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오픈 플랫폼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건 AS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여쭤보면은 사실 그 공소취소 거래설 방송을 두고선 너무 이제 사실 다양한 해석이 너무 많은데 선배는 그 방송을 같이도 하셨고 옆에서도 보셨으니까 사실 그날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된 건지. 그날은 나는 없었지. 그날 당일은 없었죠. 당일은 없었지. 그날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사고가 안 그러니까요. 났지. 기자님이 계셨으면 AS가 바로 되는데. 그래서 전후 얘기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저는 사실 그날 방송 보면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예. 야, 이게 그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근거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나가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자기들도 이제 깜짝 놀랐다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내일 이제 아침에 퍼니포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와서 그 부분을 장인수 기자가 일단 제 변명을 해는 건 아니고 네네. 앞부분이 있고 A라는 부분이 있고 뒤에 B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B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런 함정을 파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여기 근데 검찰 B라서 좀 약간 그런데요. 전자와 후자. 그럼 다른 거 하시죠. 나들이 지금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다가 가를 들은 건데 가의 그 사례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 자기는 본인은 팩트라고 말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폭탄이어야지 이게 그런데 핵폭탄이니 그 부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근거를 일정 부분이라도 좀 대줬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말이니까 믿어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 그건 뉘앙스였죠. 적절하지 않지.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와서 그 정도 폭탄이었으면 정말 저도 그때 또 말실수 하나 했지. 그러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경솔했다는 거. 이 정도 대통령이 직접 이걸 누구를 통해서 측근을 통해서 검찰한테 공소 취소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은 많이 명령을 했다면은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그런데 이런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고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얘기를 꺼내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게 말이 되느냐. 맥락은 그거였죠. 네. 그런데 뒤에 이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장인수 기자가 그러니까 경솔했던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근거를 지금이라도 내놓고 어쨌든 지금 수사
들어갈 테니까 네. 입건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밝혀질 부분이고 다만 이제 뉴스공장의 책임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번졌잖아요. 불거졌죠. 네. 나는 그거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은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 물론이고 조중동은 제가 그때 탄핵 얘기 꺼낸 거 갖고 이제 또 그거 갖고도 이제 조선일보가 키웠죠 그때. 그래서 어쨌든 요거 뉴스공장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냐 뉴스공장 이거 책임져야 된다 뭐 고소고발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탄핵한 얘기를 탄핵 사유로 하는 얘기를 꺼낸 게 어떤 맥락이었는지 당연히 다 안 들어봤을 리는 없겠죠. 그럼 정말 제가 말한 탄핵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저거 잘못했으니까 끌어내려야 돼. 이걸 말한 거 아니라는 거 당연히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 뉴스공장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왔잖아요. 아니 뉴스공장의 장인수 기자가 뉴스공장의 소속 기자였으면 그건 당연히 문제를 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외부 출연자가 더군다나 외부 출연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부분을 갖다가 와서 이걸 갖다 자기가 말했는데 이걸 갖다가 말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그 방송을 깔아놓은 그 방송사가 이게 무슨 혐오의 발언이나 돌출행동이나 뭐 옷 벗고 뭐 거기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이런 거면 혹시 모르겠는데 자기 취재물을 갖다 말한 걸 이걸 그 방송사가 책임져라. 전 세계 어떤 방송사가 이런 걸 갖다 책임지는 방송사가 있느냐. 정말 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딴지일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딴지일보의 그 반응들,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시키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을 때 홍성 기자님이 그 발언이 나오면서 워낙에 예민해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쇼츠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느끼는 건 이 민주진영의 수많은 대형 유튜브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지금 다 쇼츠에 대한 이해는 없거든요. 맞아요. 이 쇼츠와 없어요. 릴스에 예.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 쇼츠로 만들기 위한 수십 명의 이 대형 채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관점이다 이거는. 네. 이게 오히려 내 채널에서 퍼지는 영향력보다 이 쇼츠 채널을 통해서 퍼지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딴지일보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공장에 출연한 사람이 탄핵을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저는 이게 부싯돌이 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이씨 넘어가면 이 문제가 좀 더 간소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어준 공장장께서 그 정준희 앵커님이랑 말씀하실 때 아니 나는 안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정준희 앵커가 물어보니까 이제 말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때 AS가 조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자고 방송사의 정확히 말하면은 그 장인수 기자가 나온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나와서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문제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네, 맞아요. 예. 공장장도 김어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 그때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분명히 내놨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A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일날 바로 체육 앵커 같은 경우는 매부쇼에서 그 장인수 기자가 몇 번 이제 그 반론 보도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장인수 기자 모시고 그리고 이 반론 보도가 이렇게 들어왔다 공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부여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김어준 공장장을 유일하게 AS 시켜주시는 게 홍상훈 기자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기자님한테 조금 거는 건데.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예. 김어준이 하시죠. 절대 예. 사과하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맞아요. 네. 아니, 사과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그 부분은 네. 그 고쳐질 필요는 있어요. 예, 장인수 기자님의 사건에서도 네. 그냥 약간 항상 태도가 그래 그치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김원준 총수가 이제 반정부 투쟁 해오시면서 MB 정부 때부터 해온 그 흐름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가장 강력한 어쨌든 스피커시고 가장 강력한 언론으로서 조금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를 과연 그 공장장한테 하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견제 기능을 해주시는 건데 저도 이제 김어준 공장의 화법 중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방송 다 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 상대로 그게 사실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랑 내 방송 다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이 청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나쁘게 들으면 고압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S 측면 얘기했는데 고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사실은 이렇게 방송했는데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주면 될 일을 한준호 너도 내 방송 안 보고 지금 이러는 거지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좀 친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친절함을 잃으면 김어준이 아니라는 말도 많죠. 보면은 친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친절 필요 없는데 겸손이 힘드니까요. 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네.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도 약간 내 발언을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반대 측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그분도 아니 내 발언 다 보고 유시민 작가는 지금 날 비판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언어를 말하면 가불기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방어가 불가능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회피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어 자체가 그리 좋은 언어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이제 그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하고 이제 말로 나오는 거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나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을 할게요. 말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고 말하는 거냐 방송 안 보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꽤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심지어 민주당 네. 내에서 제가 뭘 봤냐면 제가 민주당 부대변인 중에 한 명이 방송에 나서 말하는데 그때 제가 탄핵 말하는 거 하면서 네. 겸공 뉴스 채널 뉴스공장에서 그런 탄핵까지 얘기를 나오는데 그때 홍사훈 기자가 탄핵을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탄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장인수 기자가 그 말했을 때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먼저 얘기한 게 문제다.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탄핵 얘기를 해야지. 그런 전혀 안 보고 한 얘기네. 나는 그날 있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렇네. 안 보고 말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쇼츠 이런 거 아니면 쇼츠 보거나 안 보거나. 신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러고 있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제가 이게 김어준을 방어하는 게 김어준 그 부분 분명히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치도록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저도 퍼니포에 한번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한준호 의원 나왔을 때도 거기 웃겨야 되는데. 네, 가장 많은 반응이 김어준 공장장 앞에서 면전에서 저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걸 한준호 의원의 지지자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퍼니포 같은 데서 웃으면서 얘기할 거 얘기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퍼니포가 하나의 약간 그런 거죠. 나영석 PD가 요즘 잘 나가는 이유가 그 지구오락실이나 이런 이제 20대 초반 여성 멤버들과 함께하면서 늘 맨날 까여요. 나영석 PD는 지금 거의 그냥 그 뭐죠 이거 그러니까 샌드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젊은 층들은 뭔가 권위 있고 나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샌드백처럼 맞을 때 호감과 그 사람과의 그 친밀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나영석 PD가 지금 또 한 번 압도적인 그 위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김어준 총수가 사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잘 상상은 가진 않지만 만약에 좀 퍼니포나 이런 데서 샌드백 역할도 하고 좀 이제 본인이 까이면서 남들을 띄워주는 뭐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 확실히 지금의 이런 논란들과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